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담백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관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중한 사람일수록 무심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종종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만 그 후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그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완벽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상대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무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와 상대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다면 가끔은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정말로 소중할수록 그것을 다 드러내고 올인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나치게 다정한 말이나 행동은 경솔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마음속 비밀을 지키고 상대방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랑은 느리게 진행되는 음악처럼 천천히 진행되지만 멈추지 않는다. 과도한 의존은 피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만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상실감 같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관계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만큼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데서 시작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관계 의존은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에서 두 가지 장점을 얻는다. 첫째,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건강하고 밝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운 시간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슬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 않다.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헛된 환상에 빠져 섣불리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기 어렵다. 결혼할 때 외적인 조건만 따지면 진정한 사랑은 찾기 힘들다. 만약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도 사라질 수 있다. 인간이 영원한 삶을 누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랑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와 미덕을 통해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품을 남김으로써 영원 불멸을 추구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남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슬픔을 나눌 사람도 기쁨을 함께할 사람도 없다면 행복은 어렵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당신은 조건 없이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사랑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완전함을 회복하려는 욕구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강해진다. 하지만 아첨에 속아 주의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아첨은 마치 수면제처럼 우리의 주의력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질 수 있다. 걸러서 듣는 법을 익히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면 몸을 아끼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의견이 신뢰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밝혀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친절을 간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나쁜 점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에게 편안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타인의 친절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의심하는지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오만해지기도 한다. 오만하거나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화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종종 상대방에게 다시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에게 더욱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음이 화가 나더라도 외부는 차가워야 한다. 분노를 격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분노라는 것은 드러났을 때보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을 때 더욱 더 무섭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미 밖으로 꺼내진 분노는 감당할 수 있는 분노에 불과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따라서 같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그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랑은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와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피하려 한다. 두려움을 잘못 해석할 때나 사랑을 잘못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 두려움은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사실 두렵다는 감정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 신호이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은 상대방의 반응을 잘못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의 일종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다. 반면에 사랑에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은밀한 힘이 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하더라도 그 속에는 즐거움과 이익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은 쉽게 경멸을 받는다. 경멸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런 행동이다. 그런 사람과 잠깐 이야기해보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그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불쾌하게 느낀다. 그 이유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를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이야기만 상대에게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 말을 해야 한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영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며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신호가 된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예의 있게 행동하며 허영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부모는 종종 자신이 희생한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려고 한다. 이런 관계는 일종의 의존증처럼 보일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나 욕망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닮았다. 또는 저 부분 역시 나와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를 자녀에게 권하고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욕망은 부모가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기질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요구할수록 자녀는 더욱 반항하게 되고 때로는 일부러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녀에게 나의 말이나 요구가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나의 부모가 어떤 것들을 포기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타고난 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어머니들은 종종 아들의 친구들이 성공할 때 질투를 느낀다. 이는 어머니가 아들보다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식은 어머니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뛰어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한다. 이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허영심을 공격하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허영심이 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인상을 주려 하다가 결국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한다. 이들은 서로의 노력에 실패했음을 깨닫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자아 인식이 부족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남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게 된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완전한데 남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더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내고 내 안에 올바른 기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튼튼한 자존감을 키우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 증오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법은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증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증오를 느끼면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오의 씨앗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이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불합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많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야 한다. 그들에게 나를 판단할 권리는 없으며 그 의견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에서 벗어난다면 이후의 삶은 매우 평온해질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여성상은 어머니의 유산이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여성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여성상에 따라 여성을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된다. 이는 바로 어머니의 유산이다. 결혼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대화이므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과 늙어서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결혼 관계 내내 계속된다. 상대가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상대가 20년 후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지낼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할 때 종종 사랑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사랑에 빠지면 한쪽은 사랑하는 쪽이 되고 다른 한쪽은 사랑받는 쪽이 된다. 이 관계에서는 사랑의 양이 항상 같다는 믿음이 있다. 즉, 한쪽이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다른 쪽의 사랑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게 된다. 때때로 두 사람은 서로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갑을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결혼한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유치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의 아픔은 평생 동안 남아있다.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유년 시절에 힘든 경험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무관심한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으면 그로 인해 걱정이 생기고 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걱정이 더해진다. 결국 집착이 근심을 만들어낸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적다. 사랑과 그리움은 처음에는 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커지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이 연정에서 불행과 걱정이 시작된다. 저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무소의 뿔처럼 최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체력과 지력을 기르면서 홀로 저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저 광야를 홀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다. 오늘 함께 들은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 철학자의 관점 중 인간관계를 중점으로 모아 제 해석과 사견을 바탕으로 다시 풀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